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에게 검찰이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정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사 소식인데요. 관련돼서 선거 개입의 목적을 두었던 신천지 사건 무마, 건진법사의 의견 하나로 수사가 무마되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무속인 논란, 정말 끊임없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2년 전에 있었던 그 신천지발 감염 사태에 대해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이유, 이것이 무속인 전성배, 그러니까 건진법사라고 하는 인물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의 의견 때문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최근에 흘러나왔죠. 자,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수사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수사의 결론,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관련된 기사를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조사 착수,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되었다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죠. 2020년 대구 경북 지역 중심 코로나 확진자 증가 당시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던 만큼 이 검찰의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쏠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선거, 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 2부 김경근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라고 하죠. 앞서 윤석열 후보 지난달 관훈클럽 소총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가 2월에 대구에서 창궐한 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다. 자신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내용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이없는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이 무속인 전성배 씨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죠. 자, 2020년에 윤석열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되지 않겠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성배 씨에게 들었다는 주변 인사의 전언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전성배 씨가 이만희 총회장도 영매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역시도 그 전성배, 건진법사의 주변 인물의 전언을 토대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일보에서의 이 단독 보도가 있고 난 뒤에 수면 위로 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무속인 논란이 불거지던 그 시점에 심지어는 검사 시절 때부터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의 의견에 따라서, 전성배 씨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에 대한 판단조차도 굉장히 의존적으로 따랐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특히나 그 중에 하나는 2020년 그러니까 2월쯤, 앞서 보신 것처럼 2월쯤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발했던 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언급되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전성배 씨 보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고, 전성배 씨는 이만희 총회장도 영매니까 굳이 털어서 좋을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대선에 좋을 게 없으니까 부드럽게 가자라는 취지로 답을 하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압수수색은 2차례나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당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신속성을 위해서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긴밀히 협조를 해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강제수사에 즉각적으로 이 검찰이 좀 착수해서 대응을 해라, 그래서 각급 검찰청에다가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당시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올렸던 압수수색, 그 압수수색 영장을 무려 2번씩이나 반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죠. 특히나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지시를 내린 이후에 이 검찰에서 그 불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구두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의 방역이 실패하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도움을 주지 말아라 라는 식의 대검 측에서의 지시가 내려갔다,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즉 2020년 2월이니까 2달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4.15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명령을 통해서 부당히 선거에 개입할 목적의 압수수색 거부 판단이 나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대선 후보로서 영매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
플러스하는 총선 개입의 어떤 가능성도 열리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에 나갈 생각을 하고서 그 사전 밑작업으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것도 건진법사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무속인의 이야기에 무속인의 영향력으로 수사가 좌지우지된다는 게, 이처럼 전성배라고 하는 무속인에게 의견을 묻고서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생기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한 선거법 위반 소지 말고도 세 가지의 문제가 더 생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어쨌든 공무상의 기밀, 이것을 수사에 관련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누설한 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의도로 아주 어찌 보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수사의 진전을 가로막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자가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윤석열이 수사의 기법이나 편의상 그리고 수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거부했다. 이런 것을 줄곧 본인의 입으로 해명을 해왔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히 거짓말인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 이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볼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가 정상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대부분이 느끼시는 거는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 먼저 첫 번째,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김경근 검사죠.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곡동 땅 그 셀프 보상 특혜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언급해가지고 고발됐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둘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더니만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맡았습니다. 왠지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음 처분을 좀 내리게 되는 면죄부용 수사에 지나지 않겠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어떤 전적이 있다라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가 안 갑니다. 그거 아니어도 사실 검찰의 그 수사 자체의 신뢰성이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는 요즘에 빠르게 사건을 일축시켜서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를 덜어주려는 심산이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리스크를 정말 이 수사팀이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로 입증이 가능한 포인트가 매우 부족한 문제들이 현존해 있어요.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한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것을 언급하고 일관되게 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어떤 부당한 어떤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한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들, 이것이 명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선에서 이것이 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하지 말라, 뭔가 이유도 없이 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진술이 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사실 핵심으로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는 그 논란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그 전성배라는 인물로부터 진술이 나오면 분명히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질 테지만 그것이 나올 리는 만무한 거고, 그리고 이 해당 논란이 결국 드러난 것 자체가 전성배라는 인물의 주변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이 전성배라고 하는 인물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압수수색 요청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막혀왔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 선언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사건의 결론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자체가 결국은 사건이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덮으려는 목적이 없어도 밝혀질 가능성이 없는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죠. 어쨌든 이번 소식 자체는 무엇보다 인권보호기관의 어떤 검찰의 최고 상급자, 심지어는 지금의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시급성을 다투는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하에 수사를 판단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국민 목숨을 가지고서 장난질치고, 그리고 무속인인 전성배라는 인물이 판단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수사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그 공공수사 2부의 어떤 수사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